자, 머니그램 어닝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기름칠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태워먹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나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우리 Q&A 때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콜이 공개됐어요. 공개됐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닝콜은 실적 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니그램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과 그리고 전분기 실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됐기 때문에 1년치 실적도 결과도 공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분기 때마다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분기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쿼터라고 돼 있죠.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한 겁니다. 함께.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왜 보는지를 잘 되새겨야 돼요. 머니그램 왜 봅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예외적이겠지만 그냥 XRP를 홀딩하는 입장에서 이제 머니그램 실적을 볼 때 주안점은 뭐냐면은 ODL을 작년 9월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머니그램이 ODL로 인해서 ODL 사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본인들 실적이 향상됐는지, 그러니까 그게 수익이라는 그런 실적이 향상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인들 오퍼레이션 코스트,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감소돼서 결국에는 그거죠. 유지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적을 향상시켰는지,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ODL 사용으로 뭔가 실적이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이 ODL이라는 거를 금융기관이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가 크다면 시장 파급력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머니그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본질적인 포인트를 찾기에 본다면은 아무래도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대차 대조표거든요.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뭐 실적이 어땠는지를 다 표현하고 있죠. 이게 수익 관련된 거거든요. 레버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탈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운영 비용 관련된 거죠. 여러 가지 비용 나간 것들, 오퍼레이팅 인컴 다 나와 있죠. 로스, 손실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차 대조표에서 어떤 항목이 됐던 간에 ODL 사용으로 인해서 뭔가 실적 향상이 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가적인 의미로 이 실적 어닝콜 발표할 때 보통 엔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엔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보통 기업들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로드맵, 본인들 목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리프사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새로운 구간에 ODL을 사용할 계획이다, 뭐 2분기까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안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보십시다. 일단은 말이죠. 실적부터 얘기를 하죠. 실적이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잠깐 우리 그것 좀 볼까요? 제가 그 PT 자료 부분을 하나를 오픈시켜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T 링크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요거 잠시만요. 지금 다른 화면에서 제가 로그인을 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느리네. 됐다. 제가 잽싸게 입력을 하고 뭐야, 안 열리는데요? 에러 뜬다. 뭔데?
아니 왜 에러 뜨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에러가 막 뜨네요. 자 다시 서밋. 아 이번엔 됐네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열고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PT 실제로 어닝콜을 온라인으로 설명을 했어요. PPT를 통해서 이 CEO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실적을 볼만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와라 뿅. 왜 이렇게 더디니? 이거 되게 기다리게 만드는데요 사람을. 시커매갖고. 자 10초 안에 안 나오면 다른 거부터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엄청 기다리게 하네. 자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뭐죠? 이거부터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매끄러운데 다음 걸로 넘어가게 만드네요 지금 상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괜히 막 어정쩡하게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한 30초 막 기다리다가 아예 안 나오나 보다, 딴 거부터 해야지 했는데 딴 거 좀 시작하니까 그때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죠? 굉장히 그쵸? 나왔습니다 다행히. 자 보시면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program International. 굿모닝 하지 않아. 대놓고 처음부터 굿모닝이라고 하죠. 하지만 굿모닝 하지 않다. 왜냐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중간으로 넘겨서 볼게요. 자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핵심 문구들로 설명을 해놨고, 지금 보시면 그래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조정된 거예요. 여기 써있죠. 조정된, 이거는 EBI, TDA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겁니다. 세금 같은 거 내기 전에, 세금이라던가 각종 비용 내기 전에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earning, earning before 뭐 interest라던가 tax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내기 전에 본인들이 번 것, 그 금액을 표기를 한 겁니다. 밀리언 단위죠. 그러니까 4분기는 지금 아래도 써있지만 5,760만 달러를 벌었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마진이에요. 마진. 마진을 의미합니다. 마진이 올라갔죠. 퍼센티지가 높은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보면은 4분기에 기대한 바를 달성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4분기 때는 이 정도 수익을 내겠지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체 평가예요. 자체 평가라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땐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머니그램이 본인들 목표는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분기 확실히 다른 분기에 비해는 올라갔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분기에 비해서 올라가긴 했고 마진도 올랐어요. 전체 어닝도 올라갔지만 두 가지 다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4분기 때 보시면은 그 해의 가장 높은 마진과 요거 보신 것처럼 4분기 이거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이 부분 리플사로부터 뭐라 해야 될까,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리플에, 이 얘기가 있는데 요게 너무 정성적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정성적으로 얘기된 부분 있죠. 계속해서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량적으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으면 얼마나 그게 개선이 됐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둘 다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리플사로부터, 그러니까 뭐 리플렛 사용이든 오디오 사용이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게 영향을 주는, 기여되는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코스트,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걸 통한 이제 혜택,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량적으로 표현이 안 됐어요. 정량적으로 표현돼야 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3분기 때는 이랬고 4분기 때는 이랬고 마진이 1.8%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본인들의 마진이 뭐 1%가 상향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한테 진짜 와닿았을 거예요. 확실히 ODA를
안 쓴 때보다 쓰니까 확실히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는구나, 쓰는 기업에. 그건 뭔가 더 명확하거든요, 명료하고. 근데 그런 수치적인 정량적인 게 일단은 없어요. 하지만 알렉스 머니그램 CEO가 이런 정성적인 부분,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리프사의 그런 기여 부분, 보이는데 이 실적 관련돼서 기여도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객관적으로 검증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ODS는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그냥 말로 좋아진다가 아니라 우린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검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드는 부분은 아직 그런 정량적으로 뭔가 명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 백업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다는 거, 플러스 만약에 실제로 이 마진 향상이라던가 실제 어닝이 한 600만 달러 정도 늘었는데 ODL 때문에 이게 다 늘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기대한 파워랑은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로지 이 ODL 때문에 600만 달러가 늘은 건 아니겠죠. 변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머니그램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T라는 거를 지금 감행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비자와 비자 다이렉트 연결해갖고 비자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뭐 패스트 샌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도 출시를 하고 있고, 보이는데 어플리케이션도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편하게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 여러 가지 강화시키고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영향을 줬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 상황에서도 설령 ODL이 전부 이 어닝 늘리는 거, 그리고 마진율을 늘리는 거를 전부 다 기여했을지라도 우리가 원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 막대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럴지라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새로운 통로, 코드로를 열기에 노력할 거다, 리프사 협력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난 분기 어닝콜과 크게 차이나는 거는 없었던 어닝콜이 될 뻔했어요. 될 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새로운 걸 공개했습니다. 은연중에 새로운 걸 공개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약간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왜냐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너무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얘네가 은연중에 어떤 정보를 흘렸냐면은 지금 이 본인들의 수익을 내기하기 위해서 회계 관점에서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이란 걸 나눠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가계부 작성할 때는 지출과 그냥 수입만 계산하거든요.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월급이라던가 또는 뭐 주식으로 번 거, 뭐 이런 건 다 수입이고, 지출은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쓴 돈,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 다 지출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렇게 처리 안 해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나 재무 쪽 해보신 분 알겠지만 대차, 대조표 그리면은 차변, 대변 하는데 우리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크레딧 부분이랑 뎁트 부분이 다르게 돌아가요. 단순히 돈이 우리한테 뭐 월급, 뭐 기업 수익은 다 대변, 또는 뭐 차변은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뭐 제가 회계학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간단히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런 대차, 대조표 처리할 때 차변과 대변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아는 가계부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근데 성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이거 손을 댔다가 쌍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름 객관적으로 개인이 파보시고요. 이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복잡하다는 거를 그냥 그 부분만 인지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어카운트
네, 이거를 정리함에 있어갖고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공개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 써있죠. 얼마나 본인들 레베뉴가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00만 단위가 100만 1000만 원 3억 2370만 달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2018년 4분기에 비해서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4분기에 비해 2019년 4분기는 본인들의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안 좋았던 거죠. 분기끼리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90만 달러는 레베뉴에서 어떻게 했다? 익스클루드 시켰다.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8점이 아니죠. 890만 달러는 정체가 뭐냐면 리플사로부터의 베네핏, 혜택이에요. 어떤 혜택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굳이 얘기하면 SEC야, 컨설턴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베이스, 그러니까 디펜던트하게 그들의 기준에 따랐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레베뉴보다, 수익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콘트라 익스펜스, 이걸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지 컨트라 익스펜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수익으로 잡지 않았다는 거고, 그 수익으로 잡지 않은 게 리프사로부터의 그런 혜택인데 그 규모가 890만 달러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 정체에 대해 써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팔 겁니다. 지금부터. 전 이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이 어슘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데, 요 정체, 요 890만 달러의 정체 뭐냐면 Ripple Market Development Fee. 뭐냐면 시장 개발 수수료, 직역하면 이건데, 여러분들 시장 개발 수수료가 뭘로 보여지시나요? 뭘로 보이시죠? 보통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죠. 특정 지역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뭐 PC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려는 이 지역에 PC 자체에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없어. 아, 사장이래. 왜 사장이 나와? 시장이 없어요. 마켓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 시장 플레이어들이 아예 수요 자체도 없고, 이 사람들이 PC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존재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공급하는 사람도 없고 수요자도 없어요. 근데 나는 PC 사업을 하고 싶어. 물론 PC 사업을 하겠다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비록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내가 이 시장을 밑바닥부터, 먼지 바닥부터 만들어가면서 내가 어렵겠지만 이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PC를 파는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바로 시장 개발 수수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부가 있어요. 이 시장, 특정 지역에 정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프라는 너무 구닥다리야.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PC 자체를 안 쓰고 무슨 구시대 구석기인들처럼 지내니까 이거 자체가 IT가 발전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PC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 손대기 힘들어요. 내가 하기는 힘들어. 그랬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PC를 직접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제조업체한테, PC 안 만드는 제조업체,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우리나라에다가 PC 사업을 키우고 싶어. IT 발전을 위해서. 네가 좀 만들어 보지 않을래?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거절하겠죠. 아니 이거 지금 시장 자체가 없는데 이거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도대체 남을 게 뭐야, 이랬을 때 당근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야, 예를 들면은 이거 한 대 만들 때마다 우리가 대당 돈을 줄게, 우리가 붙여줄 테니까 시장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바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입니다. 즉 뭐냐면은 리프사가 지금 아까 보신 890만 달러 있죠. 네. 뭐냐면은 ODL 시장 자체가 없었잖아요. ODL이 작동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ODL이 작동하기 위해선 오더북이라는, 즉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유동성이 없으면은 이 ODL 자체를 쓰질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머니그램과 리프사 케이스를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요, 이 ODL을 사실 쓰는 조그만 핀테크 업체도 있었잖아요. 사장님도 코딱지잖아요. 근데 머니그램은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머니그램 쓰자마자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물론 우리의 눈에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 조그만 업체들을 쓰는 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볼륨이, 사용량이. 그죠? 그러니까 리프사는 지금 뭐를 한 거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거의 바닥이나 먼지나 다름없는, 정말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는 이 바닥에서 머니그램이라는 세계적인 송금업체한테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제 뭐 투자도 하면서 이제 지분도 소유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ODL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에 이 시장 조성의 역할을 해주는 머니그램 너희한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건당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은 특정 금액 이상이 될 때 지불하는지, 또는 머니그램이 ODL을 쓸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거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피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 ODL 시장이 규모가 형성되지 않는 이 시장에 머니그램이 쓰는 조건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머니그램의 리포트에 나와있죠.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얼마나 제공을 했냐면 890만 달러를 제공했어요. 머니그램한테. 이 시장 개발 수수료로. 그리고 3분기 때도 나와있어요. 3분기는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죠. 서드 쿼터는 얼마? 240만 달러.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130만 달러죠. 밀리언 단위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1000만이니까 1000만 달러 좀 넘으니까 한 120억 정도? 120억에서 30억 정도가 3분기 4분기 합쳐서 지급이 된 거예요. 맞나? 계산 맞게 했나요? 맞죠? 10, 100 맞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에서 130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시장개발 수수료로, 리프사로부터.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수익으로 안 잡고 그냥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보전한 형태로서 본인들이 대차 대조표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뭐가 궁금해지냐면, 이러면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이거 머니그램이 리프사한테 돈 받아가며 쓰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XRP 사줘서 번 돈 갖다가 지금 머니그램한테 쏟아붓고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말씀드리는 팩트만 일단 듣고 뭐 이거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궁금한 거는 우리 Q&A 때 얘기를 하도록 해요. 일단은 제가 팩트만 계속 일단 가감없이 뭔가 더 뻥튀기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하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 더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Q&A 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처리됐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서스테인 가능하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한 거냐 그거죠. 뭐냐면은 자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나 또는 이건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목표는 똑같단 말이에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머니그램한테 이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주더라도 만약에 이걸 통해서 머니그램이 OD의 시장을 만들어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XRP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어쨌든 과정이야 평가가 갈리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주는 거에 있어서 리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리플사가 이거를 돈을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어요. 얘네끼리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리플사와 머니그램이 스트래지, 그러니까 즉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개하면서 했던 얘기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주식 관련해서 지분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얼마를 줄지, 한 주당 얼마로 사들일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기간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기간도 얘기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을 이니셜 텀이라고 정의하면서 초기 텀이죠. 초기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으로 잡았냐면 2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 아마 그 당시 기간에 대해서는 포커싱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2년입니다. 2년으로 했어요. 2년. 이 OD에 관련된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이니셜 텀으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추가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니셜 텀은 당시 2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쯤부터 약 2년 뒤니까 내년 9월쯤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니셜 텀이. 추가 계약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리플사 머니그램이 알 거고, 어쨌든 지금 진행한 건 내년 9월까지예요.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계속 마켓 디벨롭먼트 피가 제공이 될 겁니다. 머니그램한테.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데,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리플사가 과연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이런 식으로 작년 3, 4분기 때 130억 정도를 제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머니그램한테 지급을 할 텐데,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리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건전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이거 지급을 계속 하다가 리플사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회사 자체가 휘청인다, 운영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점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머니그램이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보고서에 남으로써 바로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얘네가 돈을 꼬라박고 있네, 리플사가.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기사가 있어요. 코인데스크에서 바로 이렇게 기사를 냈죠. 돈을 아까 제가 1140만 정도 된다고 했죠, 3, 4분기 때. 돈을 이런 식으로 꼬라박고 있네, 리플사가 머니그램한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리플사의 애쉬가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머니그램 관련된 어닝콜은 중요한 부분과 핵심적인 부분들 풀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Q&A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사를 대변한다고 봐야겠죠? 애쉬가 바로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짜증을 냈어요. 히스테리다 진짜. 뭐 그런 거 있죠. 저 인간 히스테리 부리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코인데스크 이 새끼들 봐라, 완전 히스테리네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박을 해요.
리프사 머니그램은 전략적 파트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적죠. We are building 하면서 new infrastructure together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옵니다. This market, 이 시장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난 a ton of work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effort and resource.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거는 엄청난 작업, 그리고 노력, 그리고 리소스, 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써야 된다. 비용이 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마켓 디벨로먼트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거를 갖고 옵니다. 어떤 근거를 대냐면은 이렇게 근거를 대요. 자, 두 번째, 세컨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구글 서치는 그냥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라 하면서 어떤 거를 서치해보라고 하냐면은 페이먼트 네트워크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검색 좀 해봐 이것들아,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펀팩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비자와 페이팔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 네트워크 적용, 본인들 고객들 늘리는 거, 본인들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거 관련돼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둘 다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무려 41억 달러나 쓰고 있답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장 개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자와 페이팔도 해. 근데 하물며 비자 같은 경우는 41억 달러나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4조 넘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저액수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적은 액수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머니그램 이제 어닝콜 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새로운 통로, 콜도를 열기에 확장하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렛 어떤 것도 통합한다고요? 어카운트. 이거 뭔가요? 은행 계좌 트랜스퍼죠. 이런 것도 2020년에 통합들을 할 거다. 자, 은행 계좌 통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업 대금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은행 계좌를 베이스로 삼기 때문에 고액 처리가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2020년에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플사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곳은 야, 돈을 꼬라박고 있네, 이것들 봐라, 몰래 꼬라박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애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시장,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시장을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자와 페이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 둘 다 우리처럼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비자 같은 경우는 41억 달러나 쏟아붓고 있어. 야, 우리가 쓴 그냥 1100만 달러는 껌값이야. 얘네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적게 쓰고 있는데, 심지어 머니그램은 우리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고, 2020년에 기존에 했던 거 ODL 말고도 어카운트. 약간 은행 트랜스퍼죠. 그것까지도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2020년에. 새로운 통로도 열 거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머니그램 관련된 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사실을 다 정리 드린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리플사의 대변, 애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